얘들아, 안녕? 나무오리 한국어 중급 반말 버전 팟캐스트의 나무오리야. 오늘도 잘 부탁해. 오늘은 나무오리 한국어 팟캐스트의 세 번째 에피소드야. 오늘의 주제는 12지신이야. 12지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 만약 없다면 혹시 12지나 12지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면 12가지 동물, 12가지 띠는 들어본 적 있어? 아마 12개의 띠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12개의 띠에는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가 있어. 이제 뭔지 알 것 같지? 사실 처음에 말했던 12지신, 12지, 12지지 세 개의 단어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야. 12지신은 땅을 지키는 12수호신이라는 뜻으로 12마리의 동물을 의미해. 태어난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띠라고 불러. 순서는 방금 말했던 순서로 쥐띠로 시작해서 돼지띠로 끝나. 1년마다 띠가 바뀌는데 돼지띠 다음에는 다시 쥐띠야. 2022년은 호랑이띠, 2023년은 토끼띠, 2024년은 용띠야. 한국 말고도 동양에는 12지신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 근데 나라마다 12지신의 동물들이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양띠 대신 염소띠가 있고 어떤 나라는 돼지띠 대신 멧돼지띠가 있기도 해. 고양이띠나 사슴띠가 있는 나라도 있대. 원래 띠는 매년 입춘에 바뀌어. 입춘은 한자로 들어갈 입자에 봄 춘자를 써서 봄에 들어가는 날, 즉 봄이 시작하는 날을 의미해. 입춘은 매년 2월 4일이나 5일이야. 근데 띠가 양력 1월 1일이나 음력 1월 1일에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아니야. 그래도 양력 1월 1일 새해 첫날이 되면 보통 그냥 무슨 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말하곤 해. 그게 말할 때 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토끼띠의 해지만 2월 4일 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토끼띠가 아니라 호랑이띠인 거지. 다음으로는 12지신 순서에 관련된 옛 설화를 얘기해 줄게. 12지신의 순서에 관련된 설화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로 하나 해줄게. 옛날에 하늘의 왕 옥황상제가 있었어. 옥황상제는 땅을 수호할 12마리의 수호신을 정하기 위해 동물들에게 달리기 대회를 열었대. 근데 이 달리기 대회는 다 같이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설날에 결승점을 통과해 세배하는 순서대로 수호신이 되는 대회였어. 그래서 부지런한 소가 새벽에 일찍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작지만 똑똑한 쥐는 자기가 뛰면 다른 큰 동물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를 타고 갔대. 그러다가 소가 열심히 뛰어 결승점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쥐가 빠르게 뛰어나가 1등을 하고 소가 2등을 했어. 그리고 소식을 조금 늦게 들은 호랑이는 빠르게 달려 3등을 하고, 달리기는 빠르지만 낮잠을 잔 토끼가 4등, 하늘을 날 수 있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용이 5등을 하고, 용 꼬리를 붙잡고 온 뱀이 6등을 했대. 말은 곧장 결승점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다가 7등, 양은 그냥 열심히 달려서 8등을 했고, 원숭이는 개와 싸우다가 9등, 닭은 새벽에 해 뜰 때쯤 꼬끼오 하고 울다가 10등, 개는 새벽에 우는 닭을 보고 같이 짖다가 11등, 돼지는 열심히 달렸지만 느려서 꼴찌로 겨우 도착했대. 그리고 원래 고양이도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쥐가 대회 열리는 날을 일부러 잘못 알려줘서 참가를 못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고양이가 쥐를 미워하고 쥐만 보면 잡으려고 하게 된 거래. 다른 버전에는 옥황상제 대신 다른 인물이 나오거나 각 동물이 왜 그 순서대로 들어오게 됐는지 이유가 다르거나 고양이가 12등 안에 못 들게 된 이유가 다르기도 해.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봐. 그럼 이번에는 띠별 성격이랑 특징을 얘기해 줄게. 이건 그냥 재미로 들어줘. 쥐띠는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인기가 많은데 감정 기복이 심해서 다른 사람을 당황시킬 수가 있대. 소띠는 성실하고 참을성이 많지만 한 번 화나면 아주 크게 화를 낸대. 호랑이띠는 끈기와 열정, 용기가 있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데 참을성이 별로 없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대. 토끼띠는 계획적이지만 싸우는 걸 싫어해서 분위기에 잘 휩쓸리고 특히 예술적 재능이 필요한 곳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대. 용띠는 큰 일에 도전하길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지만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할 때가 있대. 뱀띠는 긍정적이고 쿨한 성격이라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지혜롭대. 근데 자제력이 낮아서 놀기 위해 돈을 낭비할 위험이 있대. 말띠는 외향적이라 주변 사람들, 특히 이성한테 인기가 많고 어떤 일이든 잘하는 편이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래. 양띠는 생각이 많고 조심스러워서 실수를 잘 안 하고 예의가 바르지만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걸 싫어해서 결정을 잘 못 내린대. 원숭이띠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기도 많대. 적응력도 좋고 재주도 많은데 차분함이랑 인내심이 좀 부족한 편이래. 닭띠는 똑똑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상황을 좋아한대. 근데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이 상하면 크게 화를 낸대.
개띠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서 인기가 많지만 자신의 감정은 잘 표현하지 않는데. 그리고 고집도 좀 센 편이래. 돼지띠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편이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12지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 보통 서양에서는 별자리로 운세를 보는데 한국에서는 띠로 운세를 많이 봐. 물론 별자리 운세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띠로 보는 경우가 좀 더 흔한 것 같아. 운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언제 운이 들어오고 언제 안 좋은지 보는 걸 말해.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일 신문에 띠별 운세가 실려.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보면 재밌어. 또 한국에서는 띠로 커플의 궁합을 보기도 해. 궁합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어 토끼띠는 양띠, 개띠, 돼지띠랑 궁합이 좋고 닭띠랑 궁합이 안 좋대.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랑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궁합을 확인했었어. 요즘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궁합이 안 좋으면 파혼하기도 했어. 요즘에도 결혼 전에 궁합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옛날만큼은 잘 확인을 안 해. 마지막으로 재밌는 단어를 알려줄게.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는 띠동갑이라는 단어가 있어. 원래 동갑은 나이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띠동갑은 나이는 다르지만 띠가 같은 사람을 의미해. 나랑 12살, 24살, 36살 등 12의 배수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나랑 띠동갑이야. 띠동갑은 나이가 나보다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띠만 같다면 띠동갑이야. 그래서 12살이나 24살 등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을 띠동갑 커플이라고도 해.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12지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띠 순서와 관련된 설화도 얘기하고 띠별 성격과 운세, 궁합, 띠동갑 얘기도 했어. 어때? 혹시 12지신 설화를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던 버전이랑 내가 얘기해준 버전이랑 어디가 어떻게 달랐어? 오늘은 댓글로 너희들의 띠를 알려줘. 너희 나라에도 띠가 있어? 한국이랑 다른 띠가 있어? 있다면 무슨 띠가 달라? 띠별 성격이 네 성격이랑 좀 맞는 것 같아? 혹시 띠랑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 있다면 꼭 알려줘.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지금까지 나무오리 한국어 중급 반말 버전 팟캐스트의 나무오리였어. 다음에 또 보자.